안녕하세요. 반가. 지난주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제 2장 컴퓨터 따라잡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장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물은 이거였죠. 사과를 하나씩 팔면 안 팔리는데 2개씩 팔면 잘 팔리는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세요. 검색 시대의 주요 3가지 검색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카카오톡 단체톡 7가지 에티켓 중 정치, 종교 얘기를 하지 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세요. 무엇을 못할 경우 데이터를 문맥자라고 하는지 간략히 기술하시오.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시오. SNS 투 트랙인 팔로워와 컨텐츠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와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과제물을 내드렸는데 제가 과제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좌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평가하는 겁니다. 1번, 2번, 3, 4번, 5번, 6번은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쓰시면 되는 것 같고 이 3번 과제물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피력한 거고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의견을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거의 5대5 정도 5대5 정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 종교 이야기를 하자 SNS에서. 또 어떤 친구들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피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저는 요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얘기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주고 싶어요. 지금 매스미디어라는 게 있었죠. 매스미디어. 그리고 지금은 소셜미디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매스미디어에서 정치, 종교에 대해서 다뤘나요? 정치, 종교에 대해서 다뤘으면은 소셜미디어도 다루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매스미디어에서 정치, 종교를 다루지 않았다면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다루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의 변형이지 그게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문방사우로 글을 썼잖아요.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뭘로 기록을 해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하고 타자를 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문방사우로 썼을 때 쓰는 거하고 종이에 연필을 쓰는 거하고 노트북에 글을 쓰는 거하고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기술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매스미디어냐 소셜미디어냐 미디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한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불편해하는 걸 하지 말자.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건 거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보지만은 소셜미디어는 보는 사람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만나기로 한,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의 그룹에 따라서 그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게 좋기도 하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인 것 같아요. 모두 작성을 다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1주차는 과제물이 없었죠. 과제물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8주차라든가 8주차도 없을 것 같고 15주차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없는 거는 빼고 여기 있는 것만 다 점수를 매겨서 여기 평균 점수 있죠? 평균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점 만점입니다. 과제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0점, 20점, 20점 쭉 다 20점이다 그러면 평균이 20점이 되는 거고, 첫 번 과제물은 뭐 19점, 뭐 20점, 19점, 20점 이렇게 되면 19.5점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평가 내역은 여러분들한테 매주 제가 평가하면서 점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1세기 디지털 사회, 컴퓨터는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죠.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규 의무 교육에는 컴퓨터 과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한 수준급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디지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따라잡기라는 챕터로 지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SNS 활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컴퓨터 능력을 알아야 하니, 여러분들의 컴퓨터 능력 레벨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본 레벨 테스트는 3주차 과제물로 받을 예정입니다. 3주차 과제물 제출에 대한 평가는 어떤 답을 쓰던지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 모두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들은 후 답을 적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수준으로 답을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레벨 테스트이니 여러분들의 지금 현 시점에서의 수준에서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레벨 테스트 10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는 헤르츠인가 바이트인가? 헤르츠면 1, 바이트면 2. 두 번째 문제, 컴퓨터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사칙연산이 뭔지 알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컴퓨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모두 가능하다. 맞으면 0, 틀리면 1. 3번, 32비트와 64비트의 차이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있으면 0, 없으면 X. 4번,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는 C하고 D로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으면 0, 나눠져 있지 않으면 X.
5번째, 나는 앱과 웹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 있으면 0, 없으면 X. 6번째, 나는 100개 또는 500개 또는 200개 또는 300개의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이트의 패스워드가 다 다르다. 다 다르면 0. 다 다르지 않으면 X. 7번째, 나는 PC를 사용하면서 Alt, P-Alt, SC 키를 사용을 자주 한다. 해본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8번, 나는 Ctrl, Shift, ESC 키를 자주 사용한다. 사용하면 O, 아니면 X. 9번, 나는 윈도우 키하고 화살표 위, 아래, 좌우측 키를 사용한다. 사용하면은 X, 사용하면 O, 사용하지 않으면 X 눌러주세요. 자, 10번째, 나는 JPG 파일을 여러 번 저장하면은 JPG 파일은 변경돼서 저장이 된다. 즉 깨진다. 아니다. 불러서 저장하는데 왜 깨지느냐? 불러서 저장해도 깨지지 않는다. 자, 본 레벨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 동안 정규 교육 시간에 컴퓨터라는 강의는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정규 과목에 컴퓨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학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초등학교 때 방과후 학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공부했습니까? 컴퓨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혼났죠. 앉아있으면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고, 아빠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은 모범 학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 10가지 문항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맞히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이해하기 전에 데이터 처리기 하는 걸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데이터 처리기는 뭐냐면 어떤 값을 입력으로 줬는데 그 처리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설날 그 가래떡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있죠.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그럼 여기다가 맨 처음에 넣을 때는 뭐를 넣어요? 쌀을 찐 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계속 누르게 되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떻게 가래떡이 쭉 이렇게 나오죠. 가래떡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구멍을 동그랗게 만들면은 동그란 가래떡이 나오고, 요걸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면 절편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재밌는 거는 데이터 처리기는 뭔가를 넣는데 그 데이터 처리기 모양이 동그라면 동그란 가래떡, 네모나면 절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걸 데이터 처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뭐냐?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기를 컴퓨터라고 얘기한다. 자, 이 떡을 만드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요걸 쓸 거냐, 요걸 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건데, 이 컴퓨터는 보다 내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코딩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3과 5와 1이라는 걸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정렬하세요라고 우리가 코딩을 해요. 정렬하세요라고. 그러면은 3과 5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1, 3, 5 순서대로 정렬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다르게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뭘로 한다? 정렬이 아닌 덧셈으로 만든다. 덧셈으로 만들면은 3과 5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9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를 뭐라고 한다? 컴퓨터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형 모델. 폰 노이만형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컴퓨터는 뭐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다. 뭔가 값을 입력했으면 그 프로그램 된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 폰 노이만형 모델의 내부 구조를 보면, 컴퓨터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라는 게 있고, CPU 안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 있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를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폰 노이만형 컴퓨터 모델의 내부 구조는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 장치가 있는데, 그 안에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고 우리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우리 하드디스크, 그죠?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라고 합니다. CPU.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모든 길은 주기억 장치를 통한다. 주기억 장치.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해서 모니터에 보여주고 싶으면 그게 바로 입력 장치에서 모니터로 샥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간다? 이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간다.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통했다가 다시 주기억 장치에 왔다가 다시 모니터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폰 노이만 모델의 이제 구체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프로그래밍 개념이다. 내장 프로그래밍.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같은 메모리 안에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메인 메모리 있죠? 메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도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0 아니면 1,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 그래가지고 0과 1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진 형태, 0과 1의 이진 형태로 모든 값들을 표시하고 있는 걸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형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순서적으로 처리합니다. 순서적으로 한 번에 정의된 유한계의 명령을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어들을
재사용을 높이는 것이 이 폰 노이만형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폰 노이만형하고 조금 다른 모델이 뭐가 있냐면 하버드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형 모델. 하버드형 모델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CPU하고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CPU가 있고 메모리가 별도의 두 개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입출력 채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버드형 모델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형 모델이 아닌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뭘 양자 컴퓨터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폰 노이만형 모델은 0과 1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돼 있어가지고, 큐비트 0과 1이 아니라 중간에 큐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더 많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8큐비트 같은 경우는 2의 8승인 256개의 다른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양자 병렬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병렬 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류 흐름과 끊김을 갖다 256가지로 순서대로 처리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256개를 동시에 8큐비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56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가 한 6천억 년 계산할 것을 양자 컴퓨터는 뭐 1초에 계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4비트 컴퓨터의 경우 한 번에 한 64비트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64큐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게, 하여튼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여튼 놀라운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동하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극저온 초진공 상태가 돼 있는 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방음이라든가 차진, 방진 있죠, 방진. 살비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부피도 굉장히 크고, 휴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컴퓨터죠.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우리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다 아시죠, 그쵸? 딱딱한 옷,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하드웨어라고 얘기하죠. 하드웨어. 그래서 이런 것들, 모니터도 하드웨어, 모뎀, 랜카드 하드웨어, 그쵸?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메인보드, 비디오 카드, 케이스, 키보드, 프린터, 디스크, CD롬, 이런 걸 다 하드 디스크라고 우리가 만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더보드, 메인보드,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 마더보드에, 이 마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있죠? 뭐죠? 마더. 마더, 엄마 보드입니다. 엄마 보드. 이 엄마 보드는 뭐냐면 자식들을 다 품에 이렇게 안는다 그래서 마더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더보드보다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갖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 장치라는 게 있고,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폰 노이만형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여기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 메모리, 모든 길은 메모리로 통한다.
그래서 키보드든 마우스든 마이크든 카메라든 전자팽이든 지문인식키든 이런 입력 장치에서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이어폰 같은 출력 장치로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예, 메인 메모리에 들렸다가, 그쵸? CPU나 GPU에 들렸다가 다시 메인 메모리에 와서 다시 출력 장치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는 대부분 다 알아요. 하드웨어 이렇게 보면 다 보이니까. 근데 요 세 가지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CPU하고 메인 메모리하고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조금 기억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